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석유에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건을 위해 석유에 대한 이른바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Total access. We need total access. We need access to the oil and to other things in their country that allow us to rebuild their country.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협조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2차 공습을 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e were ready for a second wave. We were all set to go, but we don't think we're going to need it.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 SNS에 영어로 성명을 올리며 평화와 공존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같은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앞서 미국을 향해 항전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번 사태는 짧은 기간에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백악관이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전 작전 성공 직후에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흑백 사진 위에 FAFO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문구는 욕설이 포함된 약어로 장난 아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뜻의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구금 중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겨울 정전 사태로 수감자들이 얼어붙은 감방에서 지내는가 하면 음식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오고 재판을 기다리던 수감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는데요. 또 마두로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도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죠. 6살 연상의 플로레스는 1992년 차베스가 쿠데타에 실패하고 수감됐을 때 변호를 맡아 석방에 일조하면서 최측근으로 부상했고 당시 차베스의 후계자였던 마두로와도 알게 돼 점차 사이가 각별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그녀를 셰익스피어 작품 맥베스에 나오는 부인처럼 강인하고 권력욕이 많다고 해서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권력의 결합으로 묘사됐던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나란히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룬 방식이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중국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작전 영상이 중국 SNS 웨이보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약 4억 4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타이완과 비교하며 미국의 침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타이완을 되찾는 데 같은 방식을 쓰자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미국이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전격 작전은 우리 군이 개구리섬 타이완을 비하하는 표현을 급습해 라이칭더 총통을 제압하는 데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작전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및 다른 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영내 및 세계의 안보 안정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타이완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무력 사용보다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 민족주의 여론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넓혀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언 헤스 전 미 국무부 관리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국의 타이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강대국은 국제법에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전 중국 고위 대표단은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정밀작전을 수행할 군사적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에 150대 이상의 항공기와 수개월간의 정보작전을 동원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기습적인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챈 곳, 정보기관도 언론도 아닌 피자 가게였습니다. 새벽 2시 워싱턴의 피자 가게에 주문이 몰려든 건데요. 평소와 다른 움직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 인사 체포 작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피자 지수가 움직인 겁니다. 이 피자 지수는 미국 정부 핵심 기관의 야식 주문량으로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을 엿볼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인력은 한꺼번에 사무실에 묶이고 밖에 나갈 시간은 사라지죠.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피자 배달인데요. 이 지표가 처음 주목받은 건 1990년대 초입니다.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 점주가 뉴스보다 주문표가 더 먼저 움직인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순한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수는 없는 게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작전 직전 CIA 본부의 피자 주문은 평소의 4배로 늘었고 1991년 걸프전 개시 전날에는 백악관과 펜타곤 일대 주문량이 10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군사작전뿐만 아니었습니다. 소련 쿠데타, 클린턴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최근의 중동 공습까지 정치적 긴장의 최고조에 달할 때마다 워싱턴의 밤은 유난히 치즈 냄새가 짙었습니다. 물론 이 피자 지수가 항상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 빈라덴 사살 작전처럼 소수정예가 장기간 준비한 비밀 작전에선 주문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 정부 역시 주문 시간을 분산하거나 군용 식량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피자 지수를 의식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작전에서는 대량 주문이 불가피했던 거로 보입니다. 기밀은 숨길 수 있어도 허기는 숨길 수 없었던 걸까요? 현대 정보전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피자 지수에 급기야는 피자 지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SNS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 밤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의 피자 지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마두로 축출이 그 목적을 보자면은 역시 석유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세수 가운데 중국에 파는 석유 대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돼요.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어떤 밀착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뒷마당이잖아요. 중남미 지역이라는 데가. 네. 중국은 소위 1대1로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바로 중국 1대1로 전략 확장의 중남미 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특히 차베스 이후에 마두로 정권이 반미를 부르짖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베네수엘라는 뭐 제조업도 없고 그 보존 자원인 석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석유를 팔지 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 틈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대략 한 85%의 석유를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차관을 제공하고 그거를 현물로 받는 형태로 중국에 아주 강력하게 기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강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100조 원 정도 차관이 공여가 됐어요. 그거를 계속 석유로 이렇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산 석유 사죠, 베네수엘라산 석유 사죠. 이러니까 이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중남미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자신의 뒷마당까지 와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마약 뭐 이런 독재자 축출이지만 분명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뒷마당에서 이렇게 중국에 종속되는 나라가 생기면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공습을 하기에 앞서서 주미 중국 대사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가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사실은 그 미국 합참의장도 밝혔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체포 작전 이거가 한 10개월 정도 계획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도 긴가민가 하면서 실제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국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국 대사를 바로 불러서 직접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연한 우리가 왜 이 베네수엘라 소위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회적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 영향력 내지는 관할권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한다라는 거를 정식 노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절실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후박의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석유기업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철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쉐브론이 철수할 경우 석유 이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결국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를 위한 명분이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집권 즉시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President Trump, if cartels are now going to be seen as foreign terror organizations, would you think about ordering U.S. Special Forces into Mexico to take them out? Could happen.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하며 군사작전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Maduro use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TDA, Sinaloa, and Cartel of the Suns to bring deadly drugs and violence into our country. 미국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전쟁 상태로 규정해 18세기 법률인 적국 시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wage war on narco-terrorist organizations. This one was operating in international waters, headed towards the United States to flood our country with poison, and under President Trump, those days are over. 이번 군사작전 이면에는 이러한 미국 국내 정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 내 이민 정책 변화가 향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 미군의 공습으로 외벽 일부가 완전히 부서져 폐허로 변한 내부가 그대로 들여다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황급히 대피했다 돌아온 주민들은 뒤늦게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확인한 뒤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Aquí de eso, nada. No tenemos la culpa de los problemas de los demás, ¿sabes? Aunque haya pasado un accidente, está bien, pero pagaron uno que no tenían que pagar. 공포에 질려 문을 닫았던 카라카스의 일부 상점과 주유소들은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를 포함한 미군의 공격 지점 부근에선 여전히 정전이 계속돼 통신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평소와 달리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선 부통령에 이어 국방장관이 나서 미군의 작전을 비겁한 납치행위라고 비난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은 채 경호팀 대부분과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초기 집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완벽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췄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인 마르라고에 차려진 임시 상황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인 래클리프와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양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작전 상황을 설명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노타의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확고한 결의 작전 당시 상황실 모습입니다. 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관절을 본뜬 모형에서 모의 체포 작전을 수도 없이 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IA는 마두로 생포를 위해 평소 식습관을 비롯해 마두로의 동선과 애완동물까지 몇 달간 꼼꼼히 추적했습니다. How the CIA had been on the ground tracking Maduro, even tracking Maduro's pets for months and months. When it came to this question of how the U.S. is going to set up. 미군 특수부대가 관절을 급습한 새벽 2시, 마두로 부부는 침실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에서 깬 마두로가 강철로 둘러싸인 대피 공간으로 피신하려 했지만 미처 숨을 새도 없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It was a very thick door. It was a very heavy door, but he was unable to get to that door. He made it to the door. He was unable to close it. 트럼프 대통령은 강천문을 뚫기 위한 화염 방사기도 준비했었다며 마두로가 저항할 경우 사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